관절 건강. 특히 그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시큰거리는 거. 이거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죠. 많은 분들이 관절 영양제로 글루코사민, 이건 뭐 잘 아시는데 최근에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도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두 성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당신에게는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지 핵심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관절 건강, 이게 정말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오늘 프로테오글리칸하고 글루코사민,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프로테오글리칸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게 이름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뭔가요? 프로테오글리칸. 네, 이게 우리 몸의 연골이나 피부, 혈관 이런 여러 조직에 원래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합 단백질입니다. 복합 단백질이요? 네, 단백질 기둥 같은 거에 여러 개의 기다란 당사슬이 이렇게 막 붙어있는 좀 독특한 구조예요. 특히 연골에서는요, 수분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머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수분을요? 얼마나 많이요? 자기 무게의 무려 1000배, 네, 그 정도의 수분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골의 탄력이나 그 충격 흡수, 그러니까 쿠션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분인 거죠. 와, 1000배. 대단하네요. 그렇죠. 연골 전체로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능적인 중요성은 훨씬 크다고 봐야죠. 주로 연어 포연골 같은 데서 추출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지 않은 비변성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비변성 형태. 그게 중요한가 보군요. 네,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우리 몸 안에서 자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무게의 1000배라. 진짜 연골 속에 있는 강력한 수분 저장고, 스펀지 같은 거네요. 이게 부족하면 관절이 뻑뻑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글루코사민은 어떤가요? 이건 꽤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도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데요. 아미노당의 일종입니다. 아미노당이요? 네, 쉽게 말하면 연골 세포가 새로운 연골을 만들거나 아니면 손상된 부분을 고칠 때 필요한 벽돌 같은 재료,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골 만드는 재료? 그렇죠. 연골 생성을 돕고 또 마모되는 걸 좀 늦추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주로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 껍질에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합성해서 만듭니다. 보통 황산염이나 염산염 형태가 많고요. 아하, 그렇다면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글루코사민 고를 때 원료를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두 성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이게 뭘까요? 들어보니 작용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작용 메커니즘의 차이가 핵심이에요. 프로테오글리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 안의 수분 함량을 높여서 탄력 주고 윤활성 좋게 하고 충격 흡수하는 것. 그러니까 연골의 기능성에 직접 관여하는 거죠. 기능성. 네. 반면에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이루는 구성 성분 자체를 공급하고 그 생성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연골의 구조적인 유지 보수에 더 중점을 둡니다. 벽돌 같은 역할이죠. 구조적인 유지 보수. 네. 그리고 추가로 글루코사민은 염증 반응을 좀 조절하는 데도 일부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당신이 관절이 뻑뻑하다거나 마찰음이 들린다거나 하는 이런 좀 즉각적인 불편함 개선을 원한다면 프로테오글리칸을, 네. 그리고 연골 자체의 좀 장기적인 구조 건강이나 재생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글루코사민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적인 답은 없지만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움직임이 좀 뻑뻑하고 마찰감이 느껴진다. 아니면 관절의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를 좀 개선하고 싶다. 혹은 연골 쿠션 기능을 강화해서 충격을 줄이고 싶다. 이럴 때 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이랑 같이 먹으면 연골 구조랑 기능 양쪽에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콜라겐이랑 같이요? 네. 반면에 글루코사민은 아직 심각한 증상은 없지만 미리 좀 관절 건강을 관리하고 싶을 때, 아니면 연골 손상을 예방하거나 늦추고 싶을 때,
혹은 좀 염증이나 통증 완화에도 비중을 두고 싶을 때 고려해 볼 만하죠. 비교적 오랫동안 연구되고 사용되어 온 성분이라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두 성분을 같이 먹는 건 어떤가요? 혹시 시너지 효과 같은 걸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같이 섭취하는 경우도 많고요. 연골의 재료,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연골의 기능성, 즉 프로테오글리칸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보완이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특히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영양제 선택할 때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 관절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 라벨을 좀 꼼꼼히 확인해서 실제 유효 성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원료는 어디서 왔고, 품질은 괜찮은지, 그리고 흡수율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변성 프로테오글리칸은 일 권장 섭취량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함량 확인. 네. 물론 영양제 섭취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성분을 먹어도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관절에 부담 안 주는 규칙적인 운동, 또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바른 자세, 그리고 영양균형 잡힌 식단 관리, 이게 꼭 같이 가야 합니다. 필수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프로테오글리칸은 연골의 수분과 탄력을 책임지는 쿠션 역할,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구성하고 보수하는 재료 역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뻑뻑하고 불편하다면 프로테오글리칸을, 장기적인 연골 관리나 염증 완화가 좀 더 필요하다면 글루코사민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관절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 두 성분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또 보다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성분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당신의 필요와 상태에 가장 잘 맞는 걸 현명하게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보통 관절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 예를 들면 영양제 섭취 같은 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충하는 데 관심이 많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일생에서 무심코 반복하면서 오히려 관절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습관, 이런 건 없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